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부터 약 4주 동안 여러분과 공업계측을 담당하게 될 배영철입니다. 좀 전에 그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업계측을 다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물리적인 법칙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공간이 뭐냐, 시간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기에 올려드리는 여기에 올려드리는 슬라이드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슬라이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따로도 보셔도 되고요. 슬라이드를 정리한 걸 가지고 보셔도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 제가 어, 요 슬라이드에다가 강의 내용을 이제 써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써가면서 할 거니까 그 써가면서 하는 그런 그것들을 다 녹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제공해 줄 거니까 그 제공하는 걸 가지고 잘 활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될 그 부분이 뭐냐면 계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물리적인 내용 중에서 이번 장 1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 보존. 보존이 뭐냐라는 것이죠. 보존에 대한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존. 보존. 보존은 영어로 쓰면 컨서베이션인데요. CONCERVATION. 뭔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전혀, 전혀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는 거. 전혀 변화하지 않는 게 보존이에요. 전혀 변화하지 않는 것이 보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변화가 천진데 다 변화하죠. 뭐 건물도 금방금방 지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몸도 변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한번 여기 생각하면 이 달에 여러분들 아폴로 11호 가서 닐 암스트롱이 가서 달에 발자국을 남겼다는데 그 발자국이 사실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만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아마 1억 년이 지나도 아마 그 발자국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보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철학에서 변화와 불변이라고 하는 보존은 사실은 불변한다는 얘기죠. 불변. 변화와 불변이라고 하는 고대 자연 철학자들의 그러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파르메니데스, 그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 뭐 이런 사람들이 변화 불변 나중에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보존이 뭐냐? 변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어떻다고요? 지나도 일정한 거예요. 팔자가 안 변해 일정한 것. 이것이 이 보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측공학을 하거나 물리학을 할 때, 뭐 여기서 물리학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계측공학을 하기 위해서 물리학이 필요한 건데, 물리학을 할 때, 계측공학을 할 때 보존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예측,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성. 물리학은 사실은 우리가 하고 하는 물리학은 이 예측 가능성이에요. 예측 가능성 때문에 물리학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 그러면 예측하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물리학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예측 가능성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예측 가능성이 바로 보존이다. 보존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보존 문제를 따질 때 우리가 먼저 에너지 보존이 있는데요. 에너지가 뭔가를 좀 말할 필요.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는데 에너지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가진 성질이 있어요. 대상을 가진 성질입니다. 대상을 가진 성질로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상의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의 움직임, 높은 곳에 있거나 온도가 높거나 질량을 가지거나 전하를 가지거나 뭐 이런 기타의 성질에 따라서 에너지는 달라진다. 그런 그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 본존이 아니라 보존.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모든 개별적인 어떤 에너지들이 개별적인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 개별적인 에너지를 모두 더했어요. 그러면 어떤 전체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 전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일정하다. 형태는 변하지만 총량은 일정하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존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역할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랑 공기랑 그 멀티미터는 10개씩 있다고 하고요. 그 파워 서플라이는 4대가 고장나서 6대 지금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7월 20일 그 주에는 사용하는 거, 야간에 사용하는 거는 문제 없다고 하고 그 전주에 미리 말해주면은 세팅이랑은 또 해 놓으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뭐 특별히 사항 없어서 그때 그냥 수업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화 목요일 날까지만 하고 네, 아마 3일 21일, 23일까지만 하고 예. 그러니까 23일은 뭐 측정 시험 보고 예. 20일하고 21일 이틀 만에 예, 그리고 24일은 내가 시험 본다고 그렇게 오케이 예. 고마워 내가 지금 녹화 중이어서 음. 이 녹화를 중지시켰더니 중지가 안 돼 있네. 미안해요. 자, 그러면 이걸 라그랑지 역할과 해밀턴 역학은 여러분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고전 역학인지 뉴턴 역학인지를 부를지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고전 역학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여기에는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요.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어떤 상대성 이론. 이 상대성 이론은 고전 역학에는 들어가요. 고전 역학이 들어가는데 얘는 공간과 시간을 통합해요. 그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시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4차원 시공간이라고 쓰고
앞에서 고전역학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 어떻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 뉴턴 역학이라고 했죠? 이는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 상대성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고전 역학에는 일반적으로 뉴턴 역학도 들어가고 라그랑지 역학도 들어가고 해밀턴 역학도 들어가고 상대성 이론도 여기 전부 들어간다. 그러면 고전 역학은 뭘 다루는 거냐? 결론. 고전 역학 다루는 것은 본질이나 인과율과 관련된 이론이라기보다는 패턴에 관한 이론이에요. 패턴을 찾는 거야, 고전 역학은. 얘 패턴이 뭐지? 패턴을 찾는 거다. 이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존과 관련해서 이 시간에는 보존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보존과 관련해서 꼭 패턴을 찾는데 무엇이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개라 그래요. 개. 개의 자연스러운 상태인가? 무엇이 개를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는가? 또 가장 중요한데 이거 사실 이걸 다루지는 않고요. 특정 순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 순간이야. 특정 순간에 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겠죠. 정확하게 예측된다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예측하고 미래도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 예측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냐? 초기에 운동량 P는 MV라고 했죠? 이 운동량을 예측한다는 거예요. 이 운동량을 예측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정보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운동량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질량, 어떤 물체의 질량과 속도. 그러니까 초기의 위치와 속도, 초기의 질량과 속도를 안다면 나중에 뭔가 알게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정보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뉴턴 역학에 포함이 돼요. 고전 역학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 정보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정론적 시스템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서요. 라플라스 변환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라플라스의 악마가 나옵니다. 라플라스의 악마는 뭐냐면 요거하고 똑같은데 F는 MA 공식하고 똑같은데 현재의 위치와 속도를 현재의 위치와 속도를 안다면 과거의 위치와 속도, 미래의 위치와 속도도 다 알 수 있다. 그럼 라플라스 악마는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초기 값을 알고 있다면 위치와 뭐야? 속도에 대한 초기 값을 알고 있다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태양이 돌아다니는 거, 별이 돌아다니는 거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라플라스의 악마에 나오는. 사실은 그 초기 값을 모두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라플라스 악마도 존재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정보 하여튼 운동량을 보존한다는 얘기는
MV가 보존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은 이 정도 하고, 운동량 보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과 관련되는 거예요. 공간, 운동량.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공간이죠. 여기에 있다가 나중에 위치가 바뀌었을 때 그 운동량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량은 사실은 그러니까 P는 MV라고 그랬죠. 벡터예요. 이제 에너지 보존보를 할 때 에너지는 이거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는 크기값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과 관련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운동량과 관련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에 운동 에너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 2분의 1 mv죠. 다시 말해서 운동량은 뭐예요? mv라고 했죠? mv의 적분을 합니다. dv를 가지고 수학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전역학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보존된다고 얘기해요. 운동량은 위치에 관한 것이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시간에 관한 거지. 시간에 관한 얘기는 어제의 에너지가 오늘의 에너지를 어제 에너지가 100줄이었다면 오늘의 에너지도 100줄이다. 물론 그 에너지의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형태는 바꿀 수 있지만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운동량은 보존이 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운동 에너지는 참 착각하지 마. 보존이 안 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보존이 안 된다. 그럼 에너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요거죠.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을 수도 있어요. 위치 에너지. 근데 그 위치 에너지라고 요즘 안 하고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요. 포텐셜 에너지. MGH. 질량, 중력, 높이 이렇게.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사실은 전체는 운동 에너지와 운동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더하기 2의 포텐셜 에너지를 합칩니다. 모든 에너지 두 가지밖에 없어. 물론 다른 크게 나눈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산되죠. 물론 저 에너지에는 뭐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종류고 그래서 요것들은 항상 일정하다. 일정하다. 단 에너지 사이에 변환이 일어난다. 아까 얘기했죠. 좀 전에 얘기했어요. 에너지 사이 변환이라는 건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변환이 일어난다. 그럼 예를 들어 당구공 충돌을 한번 예를 들어 당구공 충돌. 당구공 충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탄성 충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비탄성 충돌이 있는데 탄성 충돌은 운동량과 에너지가 모두 보존이 돼요. 그런데 비탄성은 운동량만 보존됩니다. 운동량은 보존이 되고 비탄성 충돌은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 탄성, 비탄성이 뭔지 아시죠? 탄성은 딱딱한 당구공이 딱 부딪혀서 티처가 나는 탄성이에요. 비탄성은 반죽 같은데 어떤 공이 탁 쳐박히면 반죽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런 걸 비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질량이라는 것도 이제 나오는데, 질량임. 요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특별한 종류의 에너지다. 특별한 종류의 에너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 공식 나오죠. 여러분 알죠? mc 스퀘어. 많이 들어봤죠? 이게 질량인데 이 질량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변환된 에너지로 계산된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여기서 얘는 정지 에너지예요. 정지한 물체의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이게 제로니까 여기 빛이 제로라고 하면 0이겠죠? 에너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에너지는 커지죠. 그렇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보존 법칙은 왜 존재하냐? 왜 존재할까요? 여기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네터의 정리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네터라는 독일의 그 유명한 여성 과학자가 있는데, 수학자 있는데, 네터는 보존 법칙은 뭐와 관련되냐? 아까 얘기한 대칭성과 관련이 있다. 초기에 우주가 만들어질 때 얘는 대칭이었다. 부분 여러분이 알아두고요. 그래서 1차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죠. 시간에 대응하는 에너지. 이것은 스칼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죠. 3차원에 해당되는 것은 2차원이죠. 3차원이죠. 공간이니까 선운동량. 선운동. XY치예요, 이거는. 3차원 선운동량 보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3차원의 회전은 각 운동량 보존.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결론 얘기했던,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뭐 정확한 모르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변하더라도 불변하는 건 에너지고, 공간에 따라서 공간 XYZ 3죠. 선운동량이 있고, 회전, 로봇에 많이 쓴다 그랬어요. 이런 것은 각운동량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각운동량 보존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PPT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이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측 가능성. 내가 다 설명한 그대로 다 있어요.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나온 것, 제가 설명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나오죠?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일정 다 설명된 거 다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공부하기 쉽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할 것은 구용소 철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이 구용소 철학은 뭐냐면, 뭐 앞에 시간 대칭, 공간 대칭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구용소 철학은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죠.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한 걸 그대로 물리적인 법칙, 공식을 만들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킨다. 불필요한 거 다 빼버리고 단순화해서 핵심 원리를 찾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현실적인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을 구형소라고 합니다. 구형소. 그러니까 소는 소인데 소를 처음부터 팔다리 막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공처럼 생겼다는, 공처럼 생긴 소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얘는 다리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추가하자. 처음에는 여기저기 빙글빙글 잘 돌아가는 구형소, 공처럼 생긴 소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핵심 원리를 찾고 난 다음에 조금씩 추가하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구형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보통 수업은 30분 정도, 40분 정도를 할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많이 찍으면 10편, 적게 찍으면 한 7편, 8편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업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